조금 웃으면서 네. 국민의힘 이야기 해야죠. 아이고 숨 쉬어진다. 네. 편하게 앉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이건 또 역시 해설이 필요합니다. 해설. 예, 해설사를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근데 민주당 의원인데 왜 국민의힘 해석할 때 이렇게 아 이게 해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설을 또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이슈는 의원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네. 네. 자 그런데 우리 의원님과 함께 국민의힘 이야기에 앞서서 뭐 그냥 좀 몸풀기로 네. 영상 하나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 영상이에요? 아주 그 독특한 영상이 하나가 또 뭐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간 김근식과 네.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아, 이거? 김상욱 의원 간에 설전이 있었는데요. 아유. 야 저도 보면서 와. 최고. 야 나는 우리 딱 보고 와 김상욱 의원 내 진짜 최선을 다해 응원 한번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지요. 다시 들어야겠다. 어느 당 공천으로 당선이 됐습니까? 자기가 공천 받았고 자기 당선됐던 정당에 침을 뱉고 다른 당으로 가서 지금 와서는 보수가 아니고 반보수 정당이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정당 내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이 안에서 고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있고 김상욱 의원이 있었고 또 우리 당에 개혁파가 있고 혁신파가 있어요. 처절하게 혼자 국민의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외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웠을 때 죄송하지만 두 분 선배님들은 단 한마디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전화 타한 적 있으십니까? 공개적으로 김상욱 지지선을 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제가 왜 김상욱 제가 지지선을 말하는 해요? 데 끼어들지 마세요. 누구 보니까 다 잠시만요. 제가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했을 때에 죄송하지만 김근식 선배님 전화 한 통 없으셨고요. 지금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좀 비겁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반대로 반보수, 반진보, 반민주 기능을 하는 건 사실 없어져야 할 당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상욱 없어져야 할 당입니다. 아이고 이게 좀 부끄럽네요.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 생방송 하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래도 계속 선배님 우리 토론 주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했는데 아유 도저히 뭐 자꾸 인신공격을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 인신공격 자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괜찮은데 이분은 안 돼. 민주당에서 수없이 많이 공천을 받고 공천에 실패하고 낙선하고 그랬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6개월 정도 국민의힘에서 바로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좀 많은 국민의힘 지지하셨던 분들이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다라고 착각을 하셨었어요. 저도 보수당이라고 착각을 해서 같이 했었던 것이고, 근데 보수당이면 보수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보수의 기능을 하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헌정질서 수호가 보수당의 기능이고요. 사회통합, 사회안정, 원칙준수, 품위준수가 보수당의 맞습니다. 기능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헌정질서 부수고 사회분열 야기하고 품위와 원칙 부수면 반보수거든요. 매우 맞죠. 반보수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자정 기능이죠. 저는 이 자정 기능 회복을 위해서 사실 그 6개월 동안 매일이 마지막 날이다. 네, 오늘이 내 삶의 몸부림 마지막 쳤죠, 날이라는 몸부림. 생각으로 죽을 각오로 네, 그건 맞습니다. 또 애를 썼고요. 그 기간 동안 살해 협박, 뭐 제 주변 사람 괴롭힘, 제 뒷조사, 고소, 뭐 수도 없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 싸우다가 제가 그 당에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당으로 회복 가능하다면 나 혼자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네. 그리고 반보수 반국가 정당이 된 상태인데 내가 머문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내가 당을 떠나겠다. 근데 내가 당을 떠난다면 국민의힘은 자정 기능이 없고 이제는 정상적인 정당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끝끝내 자정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죠. 여전히 자정 기능이 없어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오류를 인식하고 자정을 하는 자정 기능이 없는 당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윤석열 윤핵이 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학폭처럼 거의 정폭 당했잖아. 맞아요. 막 이심에 당하고 따돌리 당하고 완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할 때 이분은 유력 주자가 아니니까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지금 한동훈이 핍박받는다고 해갖고 편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게 정치적 권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가는 거지. 진짜로 그렇게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원님이 그렇게 핍박받을 때 도와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 또 판단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대의가 있느냐, 네. 두 번째가 공심이 있느냐, 세 번째가 진심으로 하느냐. 이 세 가지인데 대의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위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당마다 다르겠죠. 우리 민주당은 당명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 즉 함께 사는 대동세상 1번, 그다음에 민주당 민주주의 하겠다. 이게 우리 당의 목표인 거 이게 대의입니다. 네. 대의에 머물러서 대의를 이루겠다로 뭉치는 것이 그게 공심이죠. 대의에 내 자리 욕심이나 명예 욕심이나 정치적 경제적 욕심이 아니라 대의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공심이거든요. 네. 그 대의가 없으면 공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대의가 있어야 공심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맞아. 그 진짜. 대의가 없으니까 공심이 없죠. 없지. 그러면 그 자리는 사심만 가득하죠. 있지. 그 사심이 뭐냐? 자리 욕심이죠. 아. 지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싸움도 제가 볼 때는 자리 싸움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한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나는 몰라요. 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한 거 들어본 적 나는 있어요? 몰라요. 대의가 그게 대의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함께 사는 대동세상, 민주주의하는 나라 이게 있거든요. 이게 뭐 대의고 이 대의에 머무는 게 공심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이 사심에 찌든 사람도 아니, 뭐 그럴 수 생기죠. 있죠. 그러면 네. 우리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시잖아요. 맞습니다. 당원이 자정 기능을 합니다. 우리 당은 대동세상을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근데 너는 왜 대동세상 민주주의에 맞아. 반대되는 공천 헌금을 받니? 그래 너는 아웃이야라고 강력하게 자정 기능을 작동을 맞습니다. 하죠. 네. 대의가 있기 때문에 공심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 공심에서 벗어난 사심 가진 사람들을 처단하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자정 기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의하면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공심이 자리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다 사심 정치가 돼버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많이 물었던 거 정치 왜 하세요? 보수가 뭔가요? 제대로 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치 왜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이 정치를 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보수당이라 이것도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을 보수당이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보수당, 맞습니다. 보수의 기능, 사회통합, 헌정질서 수호, 품위 원칙 준수 우리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아 괜히 그 김근식 영상 보여줘갖고 지금 흥분상태야. 네, 차분하게. 제가 여쭤볼 게 많아요. 가만히 좀. 전날 너무 화가 네. 났어요. 그 아, 네. 전화 한 통도 없었다 그러는데 네. 뭐 자꾸 한동훈 개엄마 같다 막 이러고 있어서 진짜. 한동훈 전 대표는 한 번이라도 연락 온 적 있어요? 기대는 안 하지만. 한동훈은 전화했겠지. 언제 말씀이십니까? 아니 좀 최근에 그 왕따 당했을 때. 왕따 당하고 있을 때. 아니, 왕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광주 민주묘지 참배하러 그때 네. 갔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때 한동훈계에서 제가 광주 민주묘지 참배하러 가는 걸 극구 반대했었죠. 그래서 만약 가게 되면 완전히 고립될 거다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저는 갔어요.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뭐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재정 아니 그 광주 민주 참배를 하러 가면 고립될 거라는 게 친한계인데 친한계가 무슨 대의가 있는데 무슨 대의야? 그래서 저는 아니, 왜 정- 가심을 하는지를 아직도 아, 모르겠어요.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아유, 중요한 건 그래서 진짜. 대의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의라고 하는 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원칙을 위하는 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거에 대의가 서야지 공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의가 없는데 어떻게 공심이 있습니까? 공심 없는 정치는 사심 정치입니다. 네. 목도리는 왜 벗어주던 거야? 아 진짜 빨간 열받네. 자, 요 얘기를 일단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정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내란 옹호, 인턴 직원 갑질,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등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었고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네. 네, 요 다음부터가 제가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이 다음부터 네. 과연 이혜훈 낙마자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혜훈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당하고만 있을까? 나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 아니 나 진짜 궁금했었어. 그런데 네. 나 궁금할까봐 배현진 의원이 예고편을 올려줬어요. 네. 예고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혜훈 지명 철회라고 하면서
이 와중에 이해운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고 있던 정황도 확인했다.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복수열전 가자. 아 지금 어때요 분위기가? 너무 궁금한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해훈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죠?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근데 저렇게 무서운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정치한대? 아이고, 참. 근데 제가 계속해서 대의 공심 진심 얘기하는데 자 이해훈의 저 말 속에 이해훈이 어떤 대의를 위해 정치를 해왔다는 점을 발견이 되나요? 전혀 이해훈 없죠. 후보자? 예. 기회주의자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기회주의자는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헌정수호 의지가 없다. 기회주의자다. 그래서 안 된다. 기회주의자죠. 노 네. 해버렸는데 왜냐하면 대의가 없고 공심이 없는 사람은 자리를 주고 권한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밖에 생각 안 해요. 사실 네. 정치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이 대목에서 저는 조금 벗어난 얘기는 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이 훌륭하다고 판단하는 게 이번에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품이 크고 유연하구나. 그리고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오류를 직시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실전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진짜 큰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했죠.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 네. 자신 없으면 보세요. 윤석열이 얼마나 사고 많이 쳤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잘못한 적 없대. 없어. 네. 자신이 없거든. 무능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 뭘 고치고 유연하고 포용하고 바로잡아 갈 줄을 몰라요. 인정도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맞습니다. 어떤 조직이 완벽해? 완벽한 건 없어요. 중요한 그렇습니다. 건 늘 되돌아보고 완벽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네. 국민의힘에 있을 때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누군지 몰랐죠 당연히. 예, 몰랐겠죠. 근데 네. 국회의원 되고 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경정 의원한테 따로 밥 먹자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어. 이재명 대표님이 어떤 분이야 하니까 네네네. 모경정 의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이재명 퀴즈입니다. 그분이. 예, 그럼 네. 제가 그래서 불렀어요. 예, 예. 궁금해서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너무 악마로 만들어놨는데 네, 이재명 퀴즈. 과연 정말 그런가를 저는 또 궁금하잖아요. 저는 호기심이 많은 네네. 소년이에요. 좋은 그래서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에 있을 때인데 네. 그 모경정 의원 따로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비밀리에 만나자 한 다음에 도대체 어떤 분이야 물어보니까 모경정 의원이 저한테 했던 말이 항상 양쪽 얘기를 다 들으신다. 아. 저 그때 충격받아요. 아 품이 큰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자신 없으면 남의 얘기 안 들어요. 내 얘기만 하지. 맞아. 자신 있으니까 남의 얘기를 듣고 자신 있으니까 요거는 네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도 해주고 네. 자신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유연성도 생기는 거거든요. 음. 이번에 사실은 이해훈 후보자 지명 예전에 윤석열이 보세요. 끝까지 가버리잖아. 네. 근데 우리 대통령님 안 그러세요. 내 생각은 그런데 아이고 그런 게 또 있구나. 아이고 국민들 뜻은 어떠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꿀게요. 이게 진짜 능력자고 품이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님 너무 멋지시고요. 네. 반면에 우리 이해훈은 저 사람 그동안 정치를 왜 했죠? 지금도 보면 딱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인 다음에 바로 뭐 보복 하니만이 자기들끼리 난리 나잖아요. 자기들끼리. 국민이 없는 거죠 안중에. 네. 그냥 자기 이익밖에 없어. 네, 요거는 뭐 제 추정인데 저 이해훈 씨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어렵게 용기 내서 선택해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자진 그걸 했어야지. 맞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어야 돼. 그렇죠. 예, 본인이. 맞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했던 것 같아. 끝까지. 예, 그래서 결국은 지명철의 형식으로 갔던 것 같아. 근데 그 지명철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님의 이 또 품과 유연성을 한 번 더 입증한 거죠. 네. 용기를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잘못한 건 바로 잡아가는 거는 진짜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도 흘러갈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나오면 좋겠다. 한번 네. 터질까요? 아니 근데 이건 사실은 약간은 좀 공익에 부합하는 싸움입니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복수 혈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좀 먹었던 정치 세력들이 네. 처단받으니까. 아니 기왕이면 총무위원들 중심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해훈이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에요. 공익이야, 뭐냐면은 공익.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공심이 있어서 공익을 위한다면 본인이 장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오픈할 거 오픈해야죠. 네. 그게 양심 뭐 그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떨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는 완벽한 사심이고 요거는 완벽한 진짜 속 좁은 모습인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속 좁은 모습이라도 말씀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바로잡아질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네. 필요한 얘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진짜 왜냐면 저는 이혜원 지금 의원이 이혜원 씨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요. 이제 우리 대통령은 여전히 통합의 길로 간다고 보수에서 했어요. 찬다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그 엉뚱한 사람 또 이런 일 반복되지 않게 대통령님 이 사람들 절대 안 됩니다라고 좀 알아서 그럼 마지막으로 붙여줄게. 고맙네.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이 사람들 이거 안 되고 다. 그래, 아마 그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삼성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마지막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국가를 고맙습니다. 네. 네. 민간 인사혁신처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 민정수석실 역할을 해주시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또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장동혁의 단식. 네. 결국은 이제 박근혜의 출연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준석도 찾고 막 그랬거든요. 이준석이 우리 진짜 같이 한번 제대로 가봅시다 하고 막 난리 쳤잖아. 조기 네. 귀국해가지고. 조기 귀국하고 네. 그랬었다고 이준석이. 예. 그런데 이준석이 단식을 중단한 장동혁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와, 이거를 단식을 중단해. 그것도 박근혜가 나왔다고 단식 중단해. 이런 불만을 굉장히 강력히 표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단식 중단 이후에 이준석의 반응인데요. 공조할 사안이 박근혜 출연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실타래를 푸는 거는 너네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거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우리와의 협조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한동훈 빨리 잘라라. 안 그러면 나는 함께 못한다. 네. 야, 자기 계산기만 두들겨 마지막까지. 혹시나 싶어서 지금 이제 와. 어쨌든 장동혁 전 대표 단식 중단됐고 토요일날 집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와. 나름대로 뭐 정치적 이익이라기보다 사익을 위해서라도 많이 뭉쳐 있고 와, 또 대단해. 장동혁만큼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어느 정도 국민의힘 좀 상당히 있으니까 이 와중에 다시 한동훈 다시 품고 가는 거 아니야? 똥줄이 탄 거예요 그런 지금. 것 같아요. 네. 양쪽에서 다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와, 뭐냐면은 제가 대단해. 이건 뭐 개인 추정 영역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준석도 장동혁도 제가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시죠. 무슨 대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 대의가 없으면 공심이 아니고 사심이죠. 네. 그러면 사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리 욕심. 자기 자리 욕심에서 그러면 자리 싸움. 그럼 장동혁의 자리 싸움은 1차 한동훈 제거, 2차 오세훈 제거, 3차 TKPK 호족들 굴복시킨 다음에 당권 장악. 이준석의 계산은 그 과정에서 1차, 2차 이렇게 한동훈, 오세훈 제거까지는 장동혁이 잘할 것 같고, 근데 TKPK와 싸움에서 분명히 밀릴 것이다. 그럼 그때 내가 짜잔 등장하면서 장동혁을 치고 자기가 등극하면 내가 후루룩 국민의힘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일 텐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충돌이 일어난 거죠. 뭐냐면 1번은 박근혜 세력, 이 TKPK 호족 세력과 끈끈하죠. 근데 장동혁과 그쪽이 가까워진다는 건 본인한테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없는 거야. 즐거운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충돌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맞아.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건 본인한테는 야. 본인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야, 재밌네. 그리고 장동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TKPK와 잘 지낸다, 이준석 손을 잡을 이유가 없죠. 하나도. 그렇지. 그러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 갈 자리가 데가 없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와, 이 재밌네. 발끈하지. 그런다. 이건 추정입니다. 예. 저는 추정이 재밌다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입니다 하는 순간 고소고발 되는 그렇죠. 거죠. 추정입니다. 그리고 재밌네. 근데 저는 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이준석이 한동훈을 반드시 제거해라라고 장동혁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러니까 자리 욕심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제로섬이죠. 제로섬. 자리 욕심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뭐로 설명해요? 또 설명. 예. 변호사님 뭐 어떻게 설명이 한동훈이 되나요? 살아 설명이 있으면 안 돼. 이준석 의미 없고 이준석이 살아 있으면 한동훈이 의미 없는 제로섬,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본인의 욕망을 고스란히 난 드러냈다고 맞아요. 봐. 저 누구 이유 알면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하면서 이유가 안 보여. 네. 자리 싸움 말고. 아까 참 말씀 주셨잖아요.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자리 싸움을 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이준석이 장동혁한테 한동훈부터 빨리 제거해라. 왜? 왜 그렇게? 다른 당 대표가 왜 얘기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쯤에서 개혁신당 존재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이런저런 정치 시사 관련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그거 보면요 개혁신당 패널들이 항상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양비론으로 가면서 본인들이 정답인 것처럼 행동해. 네. 가장 본인들만 선이야. 그리고 국민의힘도 나쁘고 민주당은 더 나쁘고야. 맞아. 근데 자기는 언제나 선인 것처럼 행동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하나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이게 조금 다른 오늘 다룬 이슈에 비해서는 좀 잔잔바리인데 이거는 꼭 짚고 가고 싶었어. 자, 요 얘기만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김경시 의원, 우리 김경시 의원 얘기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경시 의원은 돈을 써서라도 민주당 공천을 받고 싶어 했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돈을 써서라도. 그런데 그때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개혁신당에 가 있는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네. 김경과 김성열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존재하는데 그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언론이 지금 보도한 게 있는데요. 그걸 좀 소개해 주시죠. 자, 통화 녹취록을 보면요. 김성열 당시 노웅래 보좌관이 김경에게 얘기합니다. 저 때는 이제 민주당 보좌관이었어요. 네. 전략 공천으로 결정되기 전에 이 상황을 뒤집어야 된다. 최고위원 2명을 설득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 거 예상하고 있냐? 아, 공천 헌금 그런 내용이죠. 그랬더니 김경이 되기만 한다면 아, 의지 표명. 그렇습니다. 아, 요게 이제 그 세상에 알려지면서 김성열이 네. 본인의 페이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로 개혁신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합니다. 김경 의원과 관련해 거론되는 민주당 관계자 중 한 사람이 저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어떤 불법 행위도 한 바가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퇴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 제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라고 23일 날 자, 그러고 아니, 이랬던 녹취록이 저런데 무슨 네. 자, 이랬던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그동안에 김경에 대해서 방송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는지 오. 함께 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그리고 안규백 의원까지 자신이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후보자들 혹은 비례대표 당선자들로부터 정치 유혹을 받았다.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충분히 사후수뢰죄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그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드세요. 민주당의 공천이요. 시의원은 1억, 구의원은 3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얼마입니까? 한 3억 줘야 됩니까? 이거 뭐 시가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돈공천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개혁신당의 민낯이야. 제가 그래서 이게 바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인을 평가할 때 대의, 공심, 마지막 진심을 봐야 된다는 게 진정한 마음인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로남불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완전히 진짜 어떻게 자기가 아이고. 관련돼 있는 일에만 함의 일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개혁신당 패널들은 나와갖고 매번 자기들은 엄청나게 정답인 것처럼 한단 말이야. 이거 잊지 말자는 거야 나는. 네. 그리고 언론도요 개혁신당을 그런 포지셔닝을 해줘요. 중도 포지션으로 가운데 완전 느낌으로. 정답 포지션. 네.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언론들이 아유, 그러니까 언론이 저도 뭐 기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비평적 시각을 가지고 비평적 관점에서 글을 써야 되고 취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직접 발로 뛰고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봐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사를 쓰거나 발언을 하면 되지. 지금 실제로는 어떤 내막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 말이 요즘 그럴듯하면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끌어다 쓰고 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말 했는지도 상관없이 또 끌어다 쓰고 그러면서 이준석 키즈 같은 사람들이 막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그게 개혁신당에 지금 많이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일이 좀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참 정치하면서 계속해서 많이 했던 말이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진영으로 보다 보니까 개혁신당의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으로 본다면 개혁신당의 자리가 생기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능으로 보면서 대의, 공심, 진심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이 당은 목표가 도대체 뭔지
또 그 목표를 어떻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좀 더 이게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보다 보면 진영으로 보다 보면 개혁신당이 중도입니다, 중간입니다. 무슨 중도예요? 방향성이 말이 안 없는데 되지. 그냥 오롯이 이렇게 어떻게 뭐 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만 얻으려고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중도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발상. 그렇습니다. 네. 저도 방송 보면 와 진짜 저 눈속임이다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그 부분은 대통령이 잘한 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맞아. 마치 본인이 심판자인 맞아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근데 어. 이거는 국민의힘이 비판 받아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맞아. 뭔가 상식적인가 이런 어. 눈속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사실.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인 거야. 그런 사람을 심판자의 포지셔닝을 만들어 준다니까. 그 경계해야 돼 너. 매번 얘는 개혁신당이 정답 같다고 나한테. 제가 어디 제가 그래서 개혁신당을 안 갔습니다. 네. 자, 저희가 좀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